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앞바식 문해력 독서법 공동저자 이재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훈종입니다. 네,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함께 이 책을 저희 둘이 이렇게 썼는데 김훈종 저자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 작가가 바라보는 문해력이란 과연 뭘까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게 독해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말귀를 알아먹는다.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뜻을 파악하는 것과 말귀를 알아먹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너무 어려운 문장을 예로 들지 말고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야, 그 친구 솜씨가 프로 선수들 뺨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듯이 독서를 읽듯이 하면은 정말로 이 뺨을 때린다는 행위를 또 말하게 되지만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지고 독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솜씨가 좋다라고 말하게 되면 문해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이 말은 아주 솜씨가 뛰어나다. 그렇지만 프로 정도의 성적은 프로 정도의 솜씨는 아니다. 까지로 우리가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에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글을 대부분 다 읽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고 모든 걸 다 읽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 의미를 소화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실질 문맹률과 형식적인 문맹률의 어떤 그 괴리에서 오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문맹률을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을 읽는다, 그 글의 어떤 의미들을 파악을 한다를 떠나서 거기에 행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도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이제 문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서 아이들이 이 문해력만 좀 잘 기르고 좋은 문해력을 갖고 있다면 단순하게 국어뿐만이 아니라 네.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나 영어나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또 실천을 해왔죠. 네, 네. 우리 이재익 작가는 어떤 식으로 주로 아이의 문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실천하시나요? 책에도 이제 챕터별로 그런 뭐 저나 김훈종 작가의 어떤 뭐 비법이란 말은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랑 같이 함께 이제 공감하고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방법, 방식, 뭐 태도 이런 것들을 주로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문헌이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체득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체계가 개통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누구나 또 실천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어떤 제안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일단 검증을 해보면 그렇죠. 최소한 최소한 두 명의 검증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 또 원고도 보면서 같이 네. 또 챕터를 만들어 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항상 이제 뭐 우리 배경 지식이란 말을 이제 쓰는데 스키마라고 스키마라고 하죠. 이제 보통 많이 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이 배경 지식과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돌파하는 어떤 그 힘. 이 돌파라는 것은 문장 사이를 돌파하는 것, 페이지 너머를 돌파하는 것, 이 두꺼운 책을 돌파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겠죠. 이런 그 글에 있어서 그 돌파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김준 PD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뭐 독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사실은 순리대로 해야지 억지로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권장 도서들 수백 권씩 네. 아이에게 안겨준다고 해서 아이가 읽지 않거든요. 그럼 아이가 순리대로 이 독서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저희 아들에게 이 앞에 있는 공공도서관 가자라고 하는데 그 좋아할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거리를 멀게 하는 가장 빠른 그렇죠, 방법일 그렇죠. 수도 있죠. 당연히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가서 거기에 책상에 앉혀서 책을 읽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는 처음에는 거기 매점 있거든요. 네. 매점에 가서 그냥 라면 한 그릇 먹고도 오고요.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물고 앞에 이제 여름 같은 데는 벤치 나가면은 좋거든요. 그 앞에 공원 같은 데가 있어서 그냥 그 도서관 앞에 벤치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부자지간에 나눠 물고서 맛있게 먹고 그냥 오기도 했어요. 좋은 기억만 심어주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야 우리 심심한데 그 열람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이제 열람실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수많은 장소들이 있고 또 잡지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잡지 같은 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저는 뭐 신의 21 같은 영화 잡지 이렇게 펼쳐보고 아이는 또 아이가 이렇게 잡지 보면서 재밌어할 만한 그런 사진들이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점점 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옆에 칸에 가면 장서가 있어요. 그러면 꼭 권유하지 않더라도 너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서 책을 한 권 골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을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그냥 나오게 되고 보다가 나오게 되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책이 정말 재밌어져서 아빠 나 이거 빌려갈래라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공공도서관과 완전히 친해지는 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저는 김은정 PD는 이제 주로 이런 장소나 뭐 경험이 있다면 저는 사실 다 이 대화를 통해서 네.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와 말을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깊이까지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오늘 아이랑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해봐야겠다. 야, 애가 중학생인데 그래도 이쯤 되면 금리의 개념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오늘 금리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하죠. 일단 부모와 자식하고 이 말하는 이 대화의 턱을 최대한 없애는 게 이게 제일 먼저예요.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재익 작가가 꼰대 아빠가 아닌 게 이제 이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에 보면 아이가 그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차에서 F워드를 이렇게 냈을 때 네. 이걸 아버지로서 혼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요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김으로써 오히려 대화의 그 길을 더 넓히느냐 굉장히 고민했던 그 에피소드가 재밌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중학교 정도 이렇게 접어들다 보면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길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패스트푸드 이 식당 학교 앞에 같은 있는 거 뭐 분식집 가보면 같은데. 다 욕이에요. 다 욕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아이가 욕을 했을 때 혹은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말 쓰지 말랬지.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너 걔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대화는 사라지고 단절이 되는 거죠. 그냥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많이들 욕하고 내 아이도 욕을 하고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편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라는 얘기보다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고 싶은 게 많죠. 왜 그렇게 걷니? 왜 그런 말을 하니? 왜 그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다니니? 온갖 거 걸음걸이부터 태도부터 눈빛부터 말투부터 다 하나하나 잔소리 대상이지만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는지 한번 그리고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한번 본인들이 자주 물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문해력은 그 한참 뒤에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해력 관련해서 이 문해력이 왜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냥 간단한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국어 테스트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했을 때 지금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결국 수능 국어 영역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아마 수능 국어 영역이 수능 만점을 방해하는 가장 그 큰 걸림돌 아닌가요? 지금 불국어라는 말 최근에 가장 수능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불영어 들어본 지 오래됐죠. 거의 안 나오죠. 게다가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됐으니까 변환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지위를 잃은 것 같고요. 불국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우리가 이제 겁니다. 보통 이제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수학도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현재 추세가 불국어, 그러니까 국어에서 만점을 받지를 못해서 결국 만점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뭐 금리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최근에 그 킬러문항들 기억나시죠? 최근에 네. 한 4, 5년간에 네. 뭐 금리 문제도 있었고요. 은행에 그다음에 BIS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자본 비율. 깜짝 네. 놀랐습니다 보고. 그리고 또 이건 물리 문제 아니야? 지구과학 문제 아니야? 어떤 라고 그 구호와 관련된 네, 문제였죠. 생각될 정도로 천체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국어 영역에 등장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문해력과 직결되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암기하고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이하는 학력고사식의 문제라면은 그것이 과학 영역에 가야 되고 정치 경제 영역에 가야 되지 국어 영역에 나오질 않아요. 네. 근데 국어 영역에 나오는 이유는 그 기나긴 지문 안에
사실 정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기나긴 지문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려면 근육이라고 하죠. 문해력이라는 근육이 지적 근육. 네,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있으면 거기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BIS를 모르더라도 네.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그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지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재정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해를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다 소화시켜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해력은 그래서 굉장히 어떤 효율적인 도구 같은 거예요. 그 현직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아이에게 그 웹소설이나 뭐 웹툰 같은 것들 많이 읽히시나요?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죠. 이 학부형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핸드폰을 아이한테 줄 거냐 말 거냐, 준다면 얼만큼 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핸드폰을 쥐고 이제 소비하는 행태가 어쨌든 지금 당대에 가장 크고 뜨거운 그런 시장의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것들이라도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사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게임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웹툰, 웹소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글, 상상, 그다음 개연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정해진 시간에 빨리 습득하다 보면 이것 역시 문해력을 익히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 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용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은 부모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아이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 같은 책만 읽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행복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럴 때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희 때문이라도 무조건 소설, 이야기, 소년소녀 세계 명작, 그게 좀 넘어가면 뭐 한국 문학 단편 소설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밖에는 저희가 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이제 위인전하고 그런데 탈무드 있었죠. 그렇죠. 그런 약간 흔히 네. 말하는 좀 어른들이 읽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는 소설책밖에는 접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초중학교, 중학교 때 소설밖에 안 읽었는데, 삼국지밖에 안 읽었는데, 수호지밖에 안 읽었는데 세계 문학 뭐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우리나라 뭐 단편, 장편 소설들만 읽었는데도 결국 그것이 문해력에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영상물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시기에 저는 단순한 텍스트 활자를 읽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충분한 맞습니다.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뭐 소설이든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것들, 아유 왜 그거 읽고 있니? 그거 읽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좋은 거, 뭐 저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한번 읽어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해리포터를 좋아하면 해리포터를 실컷 읽게 두시는 거예요. 네. 거기 그런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문해력이 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해리포터까지 갈 거 없이 아이들이 편하게 보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게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은 그런 양판소 소설을 부르는 웹소설도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활자를 짧은 시간에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해력의 어떤 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축 중에.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우리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목표인 수능, 불국어에 있어서는 얼마나 길고 복잡하고 많은 지문들을 정해진 시간에 빨리 읽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귀를 알아먹게 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많은 것들을 빨리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무한정 주면은 다 상위권 맞추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에다 다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어 영역이야말로 그 말에 가장 부합해요. 네. 실제로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게 수능 국어 영역이고요. 네. 그럴 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아무리 뭐 잘 읽어내고 정확히 읽어낸들 하루 종일 걸리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에게 뭐 책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다고 하면 아이에게 얼른 가서 사다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음. 일단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책이나 글이 있으면
글쎄요, 그것이 얼마나 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정말 그것이 뭔가 어떤 패륜적이라든지 반인륜적이라든지 그런 글만 아니라면 아이에게 좀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하고 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책을 쓰고 난 뒤에 책이 나온 뒤에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융합에 대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융복합의 시대다. 융복합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함께 곁들여서 들을 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영어 공부를 오래 하고 네. 네이티브처럼 미국에 오래 살았던 친구가 저한테 뭐 하나 보여주면서 방송국에서 물어봤던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생각도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네. 어떤 표현이었냐면 거기 뭐가 있었냐면 pomp and circumstances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이게 뭐지? 아무리 해석이 안 된다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김우정 PD님 지금 묻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이 클래식 작곡가인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제목이죠. 그래서 그 안에 쓰였던 내용을 보면 어떤 미국 새로운 경제 관료가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Pomp and Circumstances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위풍당당 행진곡을 울리며 보란 듯이 백악관으로 입성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그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이 곡의 이름을 모르면 이 문장은 죽어도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어휘를 많이 알아도 오히려 어휘를 더 많이 알고 circumstances가 무슨 뭐 환경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더 독해가 안 되고 문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떤 융합이라고 해야 되지? 그 음악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 깊이라든지 이해 같은 게 또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런 예가 문장이 어려워지고 문장이 이 독해해야 될 이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능 지문 정도의 크기도 괜찮고요. 네. 그 정도의 길이도 네. 괜찮고요. 아니면 단편 소설 정도의 길이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 뭐 신문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잡지에 나와 있는 어떤 칼럼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에디토리얼이라고 부르는. 네.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어떤 그 글의 종류들을 다 두루두루 좀 접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고 나서 그 글을 요약하는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단편 소설을 하나를 읽고 그 소설에 관해서 감상문을 짧게 한번 써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능 지문 같은 것들을 한번 읽히고 나서 이걸 뭐 5줄이나 6줄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훈련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문장 속에 긴 문장 속에 무엇이 핵심이고 어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지를 네.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되게 물리적인 요약을 하게 됩니다. 첫 단락에서 한 문장, 두 번째 단락에서 한 문장, 마지막 단락에서 한 문장 이렇게 하게 돼요. 정답 이거는 쓰듯이. 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요약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물리적인 요약들을 계속하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건 무슨 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니?라고 하면서 자꾸 토론을 나누다 보면서 아이는 이제 이 글을 더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는 법을 점점 익히게 됩니다. 그 문해력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한 화학적인 어떤 요약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있던 문장이 첫 번째 문장으로 오기도 하고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자세히 풀어 쓰기도 하고 하면서 단순하게 1차원적인 물리적인 요약이 아니라 그 글을 다 통째로 씹어 삼켜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나서 요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훈련들도 문해력을 높이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은 어떤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 아이가 어릴 때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앞부분만 아니면 중간 부분만 혹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빼고 읽어준다면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랑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동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줬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어릴 때 아이와 함께 이렇게 뭐 요즘으로 치면 인터랙티브 소설, 그렇죠. 뭐 인터랙티브 뭐 영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기차 출발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결과도 있는 거고 기차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기차가 다른 기차들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와 함께 책에 적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항상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김은정 PD가 어떤 글의 전체를 정말 정확하게 핵심만 뽑아내는 그런 훈련을 아이와 같이 했다면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어떤 상상력을 길러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훈련을 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재익 그래서 작가는 어떻게 아이에게 내 아이가 좀 이거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코스모스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저는 아이가 독서록 받아보면 이거는 네.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 다 하라고 권유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능했던 방법이긴 한데 비슷하게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는 못 하시더라도. 아이가 학교에 가면 독서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독서록 리스트가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모든 학교에 다 있는데 이러이러한 책을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읽고 뭐 이제 간단한 감상문 같은 거 쓰게 하는데 저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은 확실히 넘게 70~80%는 저도 다 똑같이 그 글자 규격에 맞춰서 독서록을 다 썼어요. 네. 지금 제 컴퓨터 폴더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숙제 제출할 때 지금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넘겨주는 거죠. 아빠는 이렇게 썼어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약간 항상 특히 아들인 경우에는 아빠랑 영원한 경쟁 관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비교해 보고 마지못해 인정할 때도 있고 보통은 답이 안 오죠. 그냥 그러고 마는데 결국은 사실은 다 봅니다. 아이들이 다 봐요. 보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대화를 하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솔선수범 책을 먼저 읽어보셨다는 거죠. 아이에게 너 코스모스 좀 읽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먼저 아빠가 코스모스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아이가 그거 뭐야? 뭐 흥미롭겠네 이렇게 해서 다가올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들이 좀 리스트가 어이없습니다. 네. 구운몽.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그만큼 작가의 구운몽. 그리고 뭐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 이런 책들이 2021년 올해 읽은 책들이에요. 47살인데 상당히 어떤 생경하고 새로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근데 이런 사실 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그런 책을 다시 읽습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읽긴 읽었겠죠. 물론 그 사이 여러 번 읽었지만은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최근에 제 독서 이력이 제 20, 30대 독서 이력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좋은 책도 그 사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교양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김은정 작가나 저나 공통점이 둘 다 아주 전형적인 문과생이었고 대학에서 학과도 그쪽으로 선택했고 하고 있는 일도 지극히 그쪽 일인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아이들은 또 아주 지극히 또 이과적인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공통점이 많아서 이렇게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네, 문사철에 함몰되어 있던 그 어떤 제 그 어떤 독서 세계가 네. 확 확장된 듯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한번 펼쳐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해주는 권장 도서라는 게 그 권장 도서, 뭐 독서록 리스트 이게 딱딱하게 포장돼 있어서 별로인 것 같지만 다 좋은 책들이에요. 네, 읽으면 재밌어요. 읽으면 재밌어요 또. 저도 그 학교에서 이번에 그 나왔던 그 특히 물리랑 이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공부 우리가 손에서 놓은 지가 20년이 훨씬 남았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런데도 다시 읽으면 상당히 재밌고 도전 의식도 생기고 그런데 뭐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매일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합니까? 정말 한 달에 한 권, 두세 달에 한 권이라도 그런 책들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는 게 부모로서 이 성인으로서의 독서 경험으로 되게 좋지 않나. 그렇게도 안 하면 언제 우리가 그런 책 보겠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1년에 한 권만 읽으셔도 아마 그것만 해도 분명히 자녀분들이 굉장히 큰 자극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코스모스를 읽고 있네? 우리 아빠가 막 사피엔스를 읽고 있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를 너무 딱딱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 작년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또 다시 읽었죠. 오랜만에. 예전에 한번 봤던 책인데 리차드 도킨스 박사님 쓴 책인데 읽고 나서 제가 아이랑 했던 대화는 이런 식이었어요. 애랑 밥 먹다가 아빠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알았다. 아빠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이기적인 유저자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의 대화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너 이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봤니? 이런 식의 대화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하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 안에서 그 책이 이름이 올라간다. 들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제목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교육,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도록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상한 취미 하나 한다. 내가 1년에 한 두세 권 정도 우리 애가 읽는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다. 정도만 생각하셔도 훨씬 더 아이랑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아이가 말은 안 해도 뭔가 왠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어떤 접점이 생긴 것 같고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세계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세계사 책 막 사주세요. 아이가 정말 뭐 철학책을 좋아한다면 철학책 사주시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이가 그 양질의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 또 뭐 무조건 좋은 책이라고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좀 부족한 책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고자 관심을 보이면 거기에 너무 스스로 검열하지 마시고요. 어떤 책이 됐든 아이가 즐겁게 손에 잡고 읽을 수 있는 환경. 아이가 사실 스마트폰, 유튜브 안 하고 활자로 된 책만 읽는 그럼요. 것만 해도 사실은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 영상 언어보다는 활자로 된 언어가 이 아이의 문해력을 높여주는 데는 굉장히 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 언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도 물론 좋지만 인간의 어떤 그 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상 활자로부터 얻는 뇌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지금 21세기에 웬 활자로 된 책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덕목들이 이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해력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길르게 해서 문해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창한 거대담론처럼 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시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문제의 말귀를 빨리 잘 알아듣는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이 문해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솔깃하게 또 생각하실 테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은 이 서울대 아빠식 문해력 독서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두서없이 한 얘기를 두서 있게 잘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EX1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를 또 표하면서 이렇게 김은정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